42의 1호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재무상태표는 어떤 겁니까?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1월 1일 것도 있고 12월 31일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시점이 되겠죠. 기초라는 시점과 기말이라는 시점이 됩니다.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재무 상태, 재산 상태가 들어가는 표를 말하는 거죠. 1번 보면 결산이 현재 조달된 자금,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결산이 현재 조달된 자금의 사용 내역,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이 어떻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결산일 현재 자산, 부채, 자본. 맞죠?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인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매출액이 들어갔습니다. 매출액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출액은 뭐기 때문에 수익이죠. 수익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안 되죠.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에 전기말하고 단기초 잔액이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현금 계정이 있습니다. 현금 계정에 차변에 1,000원이 있었어요. 결산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차기월 결산에 1,000원이 남아서 다음 기로 넘긴다 이랬어요. 그러면 다음 기인 1월 1일에 가서 전년도에서 전기 2월 1,000원을 받았다 해서 다음 연도로 보낸다, 전년도에서 받았다가 동일한 금액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 우리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죠. 회계상 거래라는 거는 장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거나 나가거나가 돼서 장부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가번, 거래처에 상품 2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였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종업원을 채용하고 연봉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것도 아니죠. 불이웃 성금으로 현금을 기부하였다 그랬죠. 뭐가 나갔습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 차변에는 뭐가 돼요? 기부금이라고 우리 장부 작성을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현금 시제액을 조사한 결과 현금 10,000원이 장부 금액보다 부족 마이너스 된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현금이 10,000원이 부족한 거죠. 발견했어요. 원인을 모르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일단은 평가 계정, 가계정인 현금 과부족 계정을 써서 결산에 없애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다번, 라번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그랬어요. 자, 매출원가 공식 들어가 볼게요. 매출원가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하나씩 넣어볼까요? 매출원가 몰라요는 우리가 구해야지 되는 문제죠. 기초 있습니까? 기초가 안 나와 있어요. 기초도 모른다는 거죠. 플러스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를 뺀 것이 순매입액이에요. 얼마가 될까요? 순매입액은 225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순매입액 225만 원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89,000원이 되는데, 자, 여기는 모르는 거 두 개가 나왔죠. 풀 수 있을까요?
못 풉니다. 선생님도 못 풀겠어요. 그러면 뭐를 매출원가 얘를 한번 들어가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매출원가 들어가는 공식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출원가 들어가는 거. 그렇죠. 매출 총이익이 있겠죠. 매출 총이익은 우리가 다른 공식을 찾으면 돼요. 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예요. 근데 여기에서 매출 총이익 40만 원이라고 저희의 박스에 보면 있죠. 순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요거를 빼면 순매출액이 되겠죠. 얼마가 됩니까? 293만 원이 되네요. 그럼 순매출액이 293만 원이고 마이너스 매출원가 X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게 요거죠. 요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0만 원은 293만 원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지? 253만 원을 빼주면 40만 원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X는 얼마입니까? 253만 원이 됩니다. 이거 잠깐 멈추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번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관련 대화 중 잘못된 내용을 말하는 사람 그랬어요. 자, 해주는 자산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정상적 영업주기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분류합니다. 맞죠? 이건 누가 봐도 맞는 말이에요. 1년 기준 유동, 비유동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 그러니까 유동성이 빠른 항목이란 얘기예요. 회전이 빠른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로 뭐라 그랬어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했었죠.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했었죠. 유동성이 빠른 거, 큰 항목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얘도 맞아요. 그 다음에 태식 씨가 뭐라 그랬냐면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그랬는데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얘네를 무슨 자산 총액을 적어줘야 되고요. 부채 총액을 적어주고 자본 총액을 적어주는 총액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순액주의, 순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직접 상계하지 않아요. 상계라는 말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이 서로 상이에요. 계는 계산계자예요. 서로 계산해서 까나간다 이거죠. 서로 자산과 부채를 직접 상계, 없애는 게 아니라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나중에 빼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태식이 아닙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계획,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구별을 하죠. 답은 태식 씨가 틀렸네요. 5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의 개정 과목, 재무상태표 매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지만 왜 계속 그리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그리는 거예요. 차변 자산, 대변 부채, 자본이 있겠죠. 요 개정 과목을 말하는 겁니다. 미수 수익, 수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미수를 보는 겁니다. 아직 못 받았으니까 자산이에요. 미지급 비용, 비용을 보는 게 아니고 미지급을 보는 거예요. 부채입니다. 선급 비용, 비용을 보는 게 아니라 선급을 보라고 그랬죠. 먼저 지급한 거 내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산, 기부금, 기부금 뭐죠? 영업 외 비용이죠. 기부금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 답은 4번이 되겠죠.